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고, 이제 주 7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쓰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피스투터 전경수입니다. 자, 드디어 벌써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웃룩닷컴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캘린더 세팅을 시작일을 월요일로 해보셨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아웃룩닷컴에 접속해서 캘린더 세팅을 월요일을 시작일로 하고 또 0시부터 24시까지 한 번에 보이게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볼 수 있게도 바꿔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마찬가지로 시작일을 월요일로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쓰지 못하는 시간? 그게 뭐지? 예, 기준 캘린더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기준 캘린더를 세팅한다라는 거는 되풀이 일정을 여러분들의 그 한 주간에 보이는 일정에 미리 다 설정을 해 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되풀이 일정,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매번 10시부터 12시까지는 주간 회의를 한다.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정이죠. 그럼 매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되풀이 일정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분기 단위의 워크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간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적인 일정들이 업무상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다 설정을 해두면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한 번만 해두면 알아서 다 아웃룩 캘린더가 그때그때 되면 다 그걸 표시해 두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이미 부킹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른 일정은 그 시간에 못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개인으로 돌아와 볼까요? 집안에는 여러 가지 경조사들도 있고 이제 생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 중에 반복적인 일정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부분도 뭐 나는 새벽에 운동을 한다든지 저녁에 퇴근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먼저 다 배치를 해놓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하는 시간은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준 캘린더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제 그 기준 캘린더 되풀이 일정을 넣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마저 못했던 컴퓨터용 아웃룩, 저는 이제 윈도우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기능들이 아직까지는 윈도우 기반의 아웃룩 프로그램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웃룩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서 계정을 넣고 지난번에 못했던 설정까지 한 다음에 되풀이 일정 설정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PC용 아웃룩에서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용 아웃룩에도 한번 넣어보고 모바일에서도 되풀이 일정을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 음력 생일을 이제 뭐 제사 같은 경우에 보통 음력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넣는지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창에서 이제 OUT까지만 쳐도 이렇게 이제 아웃룩 앱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 그 운영체제는 지난번에 만든 아웃룩닷컴 계정으로 프로필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서 지난주에 만들었던 이 계정이 이제 올라오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계정이 추가됐죠. 굉장히 예전 뭐 10여 년 전에 비해서 좋아진 건데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계정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Gmail이라든지 회사 메일이나 네이머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희는 휴대폰 설정을 마쳤으니까 이건 해제하고 완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룩 화면이 떴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일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우에는 이제 가장 왼쪽 화면 위쪽을 보시면 파일 탭이 있죠. 그래서 파일 탭 누른 다음에 또 맨 아래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 눌러보면 여기서 세 번째 일정 들어가면 이제 일정과 관련된 옵션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장 요일이 여러분들이 아마 일요일로 돼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월요일로 이렇게 선정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지금 일정은 아직까지는 30분 단위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1시간으로 바꿨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60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고요. 저는 좀 이제 여러 나라의 시간도 같이 보는 성격이라서 기존에 지금 이 데스크탑에 다른 국가의 시간도 표시가 되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실 텐데 이건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을 두는 아웃룩의 주간 일정표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인 기준 캘린더, 되풀이 일정 세팅을 통해서 기준 캘린더를 완성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준 캘린더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이제 나열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 장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메일 처리를 뭐 출근해서,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아니면 점심 먹기 전에, 또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메일 처리를 쭉 보고 하는 시간이 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메일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는 이메일들을 지우거나 특정 폴더로 넘기거나 뭐 스팸 메일 세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함을, 인박스를 여러분들 그 받은 편지함을 비우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될 거고요. 또 매주 월요일 날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주간 회의를 하죠. 그럼 뭐 2시간 잡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되풀이 일정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월간 회의, 뭐 분기별 워크샵, 연간 워크샵, 또 일정이 아예 이미 지금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여러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이 아웃룩 빈 캘린더에다가 미리 다 채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는 일주일 휴가를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휴가도 미리 딱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에 좀 지칠 때 그 휴가 일정을 한번 좀 보면서 계획을 세워보면서 또 스트레스도 좀 풀고 즐거운 상상도 해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동이라든지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하는 커뮤니티 활동들, 그 부모님과 뭐 매주 한 번씩 만남을 갖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다 주말에 일정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일이라든지 뭐 제사라든지 이런 연례 행사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는 작업을 이제 기준 캘린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충돌이 났을 때 참 난처해요. 예를 들어서 제사, 집안의 제사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이제 영어로 더블 부킹이라고 하죠. 일정 부킹이 그냥 충돌이 나버리면 이거 나중에 이거를 수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와 일정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 또 다른 고객사와 미리 약속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조율하려면 굉장히 낭패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캘린더를 먼저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정이나 시간이 확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이 됐던 브라우저가 됐던 아웃룩 데스크탑이 됐던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바로 일정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거를 까먹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낭패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해보지는 않고요. 제가 하나는 데스크탑 버전에서, 또 하나는 브라우저 버전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버전에 세팅하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이 제사 같은 것, 음력 일정, 이 부분을 어떻게 넣는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그럼 되풀이 일정 설정하는 것 보시죠. 자,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출근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주간 미팅을 합니다. 주간 회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10시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제목란에다 주간 회의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게 메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메뉴가 요즘은 이렇게 메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보는 메뉴가 있고 클래식 메뉴가 있는데 지금 보면 되풀이가 여기에 요쯤에 있겠죠.
이게 이렇게 간략 메뉴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 때는 점점점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되풀이가 나오고요. 난 이렇게 그냥 넓게 보는 거 싫고 예전처럼 보고 싶어 그러면 이 클래식 리본 메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이제 이 되풀이라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요. 되풀이를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방금 제가 10시부터 12시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잘 돼 있고요. 매주 월요일 날 2시간 이렇게 하고, 종료 날짜는 이제 지금 보면 5월부터 5개월 일단 기본값으로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 나는 종료 날짜를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되풀이는 세팅이 여기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건 저장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주간 회의 2시간 이렇게 이제 잡힌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주 22일, 29일,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입력되어 있는 날은 이렇게 굵게 좀 표시되는 것이 이제 아웃룩 데스크탑 버전의 캘린더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주로 쭉 넘어가 보면 다 계속 주간 회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다음 기준 캘린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일정으로 제가 매일 1시간씩 요즘 이제 헬스를 끊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퇴근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뭐 출근하기 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자, 나는 그냥 편하게 퇴근하고 1시간 그냥 땀 한번 흘리고 샤워하고 이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운동 시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는 이제 아웃룩닷컴이죠. 여러분들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웃룩닷컴에 이와 같이 자동으로 동기화 돼 가지고 제가 아까 컴퓨터에서 주간에 넣었던 부분도 이 아웃룩닷컴에 보이는데요. 자, 제가 이제 헬스를 이제 막 끊었어요. 결심을 하고. 그래서 6월 이제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녁 7시에 이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동이라고 추가하고요. 여기 추가 옵션이라고 있죠. 추가 옵션에 들어가 보면 좀 이제 다양하게 쭉 나오고요. 여기에서 반복 안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누르면 매일 이렇게 선택하고요. 주말은 안 할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반복 간격은 이제 일주마다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5월 15일이 아니라 시작일을 6월 5일부터 할 거죠. 그리고 종료 날짜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럼 종료 날짜 없이 계속 일단은 피트니스를 계속 한다. 뭐 요즘 저희 아들은 크로스핏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매주 월, 화, 수, 목, 금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운동이라고 적었더니 요 뉴 아웃룩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아이콘이 또 달리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PC용 아웃룩도 최신 아웃룩으로 바꾸면 요게 이제 보입니다. 아무튼 요 새로운 기능이 또 노출이 됐네요. 저장 누르게 되면 지금은 5월 15일이니까 6월로 가볼까요? 자, 운동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풀이 일정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되풀이 일정으로 입력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독서 모임을 또 하나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 스마트폰에서 한번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되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브라우저에서 입력했던 거, 데스크탑 아웃룩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동기화가 돼서 잘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르고 독서 모임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날짜는 요것도 이제 제 운동도 6월부터 하고 독서 모임도 할 건데, 이 부분은 매주 토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부터 언제까지 끝나는지.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언제까지 끝나는 그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에서 끝나는 날짜를 지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이제 시간을
오후 2시에 만나고 독서 모임이 이제 5시에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모임인데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있잖아요. 반복을 누르면 사용하남에서 사용하남이 아니라 매주, 그리고 간격은 일주일인데 종료가 기본 6개월 되어 있는데 특정 날짜 해서 이 부분은 6월 1일부터 해서 4번 할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완료 처리하고 완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 여기 밑에 보면 6월 3일부터 독서 모임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한번 브라우저 볼까요? 브라우저에서 6월에 가보면 지금 이제 6월 10일 독서 모임, 17일, 24일, 그 다음에는 없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스크탑 프로그램, 브라우저, 모바일 이렇게 되풀이 일정으로 기준 캘린더를 이렇게 쭉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내가 떨어진 일들을 다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 보시는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일정들을 넣다 보면 아마 그득하게 싹 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는 음력생일을 아웃룩에서는 어떻게 넣는지. 근데 이제 이 음력생일을 넣을 때는 아웃룩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스크탑으로 다시 전환해서 음력생일이나 제삿날을 넣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룩 데스크탑으로 돌아왔는데요. 음력으로 제 제삿날이 6월 1일 날 올해는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올해 해당 음력 날짜가 양력으로 6월 1일이다 라 그러면 그냥 6월 1일로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요. 그 제삿날, 뭐 생일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이 윗 영역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이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고요. 여기에 할아버지 제사 하고 되풀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주, 뭐 매월, 매년인데 매년으로 해서 연 단위로 설정을 하면 아웃룩 데스크탑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음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양력 달력으로 6월 1일이면 얘를 이제 음력으로 바꿔볼게요. 원래 이제 제삿날은 4월 13일이었던 거죠. 음력 날짜로. 자동 변환이 들어오고 이제부터 해서 종료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력 4월 14일부터 이렇게 되풀이가 된다라고 표시가 되죠. 그럼 저장 후 닫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력으로 생일이나 제사를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아웃룩 데스크탑 캘린더 세팅도 했지만 이제 기준 캘린더 작업이라는 걸 했어요. 이 기준 캘린더 작업의 핵심은 되풀이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되풀이 기능은 이제 데스크탑 버전에도 있고 여러분들 브라우저인 아웃룩닷컴에도 있고 모바일 버전에도 있어요. 근데 음력을 입력할 때는 이제 데스크탑 버전만 일단은 현재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 다 내 것 같지만 사실 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이제 기준 캘린더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시간 빼고 나면 나머지 시간만이 사실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시청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캘린더를 꺼내서 되풀이 일정 기능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예제로 해놓은 이 장표를 좀 예제 삼아서 한번 기준 캘린더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캘린더를 좀 다채롭게 색동저고리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카톡이 울렸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캘린더를 색상을 배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